네, 안녕하세요. 저는 6주차 과제 발표를 맡은 전중구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코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차원 축소 및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차원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실제 데이터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있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형이 너무 많아서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두 번째는 별로 의미 없는 피처들로 인해서 과적합되거나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실제로 이번에 가스 센서를 하면서 사용을 했던 걸 캡처해 온 건데요. 보시면 밑으로도 수십만 줄이고 오른쪽으로도 피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어서 이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과적합되거나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원 축소를 꼭 해줘야 되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변수 ABC라는 하는 세 변수가 있고 각각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이라고 하면 변수 A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변수 A, B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총 9가지, 그다음에 변수 세 가지만 사용을 해도 이렇게 27가지로 이제 확실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각각 A 변수 하나만 사용했을 때, 두 개 사용했을 때, 세 개 사용했을 때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숫자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차원 축소 등의 작업이 꼭 필요하다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 첫 번째로 PCA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사이에서 코릴레이션을 없애고 노이즈를 줄일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방금 전 설명을 드렸던 차원을 줄이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차원의 이제 데이터들을 점으로 찍은 다음에 요것을 공분산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사형을 내려서 X축과 Y축, 즉 두 개의 축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 그림을 보시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차원도 이렇게 두 가지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VM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N차원을 N-1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 초편면을 찾는 분류 기법입니다. 이 단어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각 클래스의 마지막에 위치한 데이터들을 사이에 거리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을 이제 마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서포트 벡터는 이 마진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데이터, 즉 이 파란색 클래스에서는 요게, 빨간색 클래스에서는 요게 바로 서포트 벡터가 되는 개념입니다. 다음 초평면은 경계를 의미하며 2차원이 아닌 고차원에서도 분류할 수 있는 경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로 짓는 것이 1차원, 즉 선이 되었지만, 3차원의 예시로 보면 경계를 짓는 게 이렇게 2차원의 평면, 즉 n-1차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SVM은 선형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선형 분리가 가능한 경우의 개념에서는 하드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마진을 각각 그었을 때 하나의 오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 방법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클래스의 영역에 침범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자 소프트 마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오분류를 허용을 하고 요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오차들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여기 시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C라고 돼 있는데, 이 코스트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슬랙 베리어블 총합의 한계를 줌으로써 이 조정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트를 이제 컨트롤해서 과적합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C가 커지면 마진이 줄어서 오류는 적지만 과적합 위험이 있고, C가 작아지면 네, 오류가 커지고 과소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스트를 잘 조절을 하면서 적절한 데이터셋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고차원 특성 공간으로 이제 보내서 선형 분리를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기존의 공간으로 변형을 해서 비선형 분리를 하는 개념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SVM으로 이제 장점과 단점을 확인을 해보면, 장점으로는 과적합을 피할 수 있고 분류 성능이 좋고 저차원 고차원 공간에서 일반화 능력이 우수.
다만 이제 단점은 데이터 특성의 스케일링에 민감하고 계산량의 부담이 있어서 저도 실제로 돌려보니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결정 트리라고도 하는데 모든 응답이 거의 같은 값을 가리킬 때까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을 하는 머신러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거의 스무고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노드의 질문을 통해서 분류되는 클래스들은 호모지니어스 할수록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5대 5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9대 1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규칙, 딱 봐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게 있고 비교적 빠른 속도 등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특정 데이터에만 잘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예측력이 떨어지거나 안정성이 떨어진다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랜덤 포레스터는 이러한 디시전 트리의 특정 데이터에만 잘 작동할 수 있는 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종합해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배깅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닝 셋의 부분 집합을 활용해서 형성, 즉 이렇게 부분 집합들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 트리들은 각각 다 다른 데이터지만 어떻게 보면 모두 이 원 데이터셋의 하나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이 결정 트리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파라미터 튜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시간 대비 성능 개선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KNN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유저가 정의하는 파라미터인 K에 따라서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가까운 K개의 데이터들의 투표를 통해서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렇게 스타 마크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로 넣었을 때 만약에 K가 3이다 하면 제일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3개인데 이 중에 클래스 A는 하나, 클래스 B는 2개이기 때문에 이 스타 마커, 즉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는 클래스 B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K가 6개일 경우에는 클래스 A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클래스 A로 분류하게 되는 기법이 바로 KNN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단순하고 효율적이고 훈련 단계가 빠르지만 단점으로는 적정한 K를 선택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분류 단계는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태까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UCI 세미컨덕터 데이터와 가스 센서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CI 세미컨덕터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놓고 이렇게 불필요했던 이제 타임 컬럼을 제거를 하고 NA가 많이 있어서 강의 때 설명해 주신 드랍 NA 함수로 NA 셀을 다 삭제를 하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스플릿을 했고요. 그 다음에 PCA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드랍 NA를 거치고 나서 남은 컬럼이 52개 있는데 즉 이제 이 52개의 컬럼을 이렇게 2차원으로 축소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PCA 커뮤니트 1, 2 해서 컬럼 2개로 생성되어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플랫 디시전 리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 머신러닝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그릴 때에 대한 조건인데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아이리스를 통해서 강의해 주신 그 부분을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메소드로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오분류를 몇 개를 했는지, 정확도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 다음에 비주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분류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NN까지 됐고요. 이제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일단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정확도는 이렇게 90%가 넘게 나왔는데 이 아이리스에 비해서 이것만 보셔도 이제 비주얼적으로 딱 들어맞게 나오지가 않아서 정답률은 높은데 비주얼이 이상해서 '뭐지?' 싶었는데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니까 패스와 페일의 비율이 이렇게 14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한쪽에 이미 데이터가 치우져 있는 것으로 샘플링이 됐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때 한쪽만 맞다고 하면 이렇게 정답률은 높은데 비주얼적으로는 잘못 그려지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과제를 통해서 데이터 분류 및 학습을 시킬 때에는 데이터 상태가 어떤지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모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에는 랜덤하게
즉 개수는 유니폼하게 셀렉트할 수 있도록 함수를 사용해서 전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 센서에 대한 코드인데요. 저는 가스 센서 같은 경우는 엑셀을 통해서 미리 전 처리를 좀 많이 했는데 보시면 일단 타임 컬럼을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글 홈페이지의 인포메이션에 보면 R1부터 R7까지 같은 센서, R8부터 R14까지 같은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에버리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컬럼이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스 앞쪽에 있었던 전자의 센서를 0번, 그 다음에 후자의 센서를 1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팅이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서 이 센서를 통해서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스플릿 그 다음에 PCA로 이렇게 컬럼 두 개까지 생성되는 거 확인한 거는 이전 것과 동일하고요. 플라트 시전 리전도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커나 컬러, 네임은 이런 식으로 아까와 다르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다양한 5개의 메소드로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을 했고요. 보시면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센서 두 개에 대해서 교집합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답률 자체는 이 교집합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정답률 자체는 이제 UCI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대신 그 데이터 셋 자체가 많다 보니까 보시면 아까 UCI에서는 이제 모드별로 메소드별로 이제 오답률이나 정답률이 좀 비슷했는데 오분류 샘플이나 정답률이 비슷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 메소드로 진행을 했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이제 행이 60만 개가 넘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샘플링을 이와 같이 이제 50%만 해서 수행을 했는데 이것이 또 결과값에 영향을 준 팩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다음에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로 해볼 수가 있으면 100%로 모든 데이터를 돌려보는 것이 더 정확도 측면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UCI와 세미 컨덕터까지 이제 코드를 짜보았고,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 열심히 앞으로도 공부해서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